안녕하세요. 나라TV의 나라입니다. 오늘은 북한이 가장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핵심 인재, 핵과학자를 모셔봤습니다. 그럼 바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북한에서 핵과학자로 있었던 이진호라고 합니다. 어머니의 유전자 덕분인지 어릴 때부터 유독 총명하고 똑똑했지요. 다른 아이들이 엄마 아빠 거릴 때 저는 원소 기호를 다 외웠을 정도였어요. 유독 과학에 재능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과목들보다 과학을 제일 좋아했어요. 하지만 사실은 한국에서는 이과라고 하지요? 수학과 과학 쪽에서는 출중하게 뛰어났지만 다른 사람의 감정에 공감하기 힘들고 사회성도 없어서 지금으로 치면 미세한 자폐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사회성이 많이 나아졌지만 아직 일반 시민들에 비하면 한참 부족해요. 저는 북한에 있을 때 평안남도 평성이라는 곳에서 나고 자랐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북한하면 평양만 잘 아시더라고요. 평성은 처음 들어보시는 분이 많으실 겁니다. 평성은 북한의 과학도시입니다. 대부분 중산층이 몰려있는 도시죠. 못 사는 사람은 거의 본 적이 없었어요. 아마 평균치를 내면 북한에서 평양 다음으로 잘 사는 동네가 평성일 겁니다. 과학도시인 평성에서 자라서인지 그 영향으로 제 꿈은 과학자였어요. 제 친구들도 다 과학을 잘하고 좋아했었지요. 그래서 자연스레 명문중학교 고등학교를 진학한 후 평성이과대학에 들어가게 되었죠. 김일성 종합대학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성적이었지만 집이 가까워서 평성이대에 갔었어요. 평성이과대학도 핵물리학 분야에서는 김일성 종합대학과 견줄 정도로 잘 나가거든요. 고등학교 시절에서 전국과학경연대회에서 매번 상을 받았기에 여기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평성이과대학에 들어가서 매번 좋은 성적을 받아 공화국의 핵물리학 과학자로 일할 수 있게 됐었죠. 근데 북한에서 핵과학자로 사는 것은 꽤나 고단했습니다. 왜냐면 제가 수학과학 쪽에서만 특화되어 있는 천재여서 성격은 괴짜라는 소리를 많이 들었었죠. 저에게 자유성을 어느 정도 주지 않으면 폭력성과 불안함이 엄청나게 폭발되거든요. 근데 북한의 핵시설에서 과학자로 지내는 건 거의 군인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북한 체제의 특성상 핵과학자에 대한 당의 감시와 통제도 상당했고요. 매번 우리들을 감시하고 충성도를 시험했는데 이게 진짜 저는 너무 짜증이 났었어요. 보통 연구를 하면 똑똑한 인간들이 다 같이 머리 싸매도 안 되는데 공화국은 핵과학자들마다 연구하는 내용을 다르게 주었고 공유하는 순간 바로 보이부행이었죠. 제가 연구하는 방식과 너무 달라 몇 번 위에 항의를 했지만 매번 기각되기 일쑤였고요. 강압적이고 폐쇄적인 연구 방식에 대해 몇 차례 항의했지만 돌아오는 결과는 언제나 좌천이었습니다. 제 의견이 받아들여질 리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 공화국에 대한 반발심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체제에 순응하지 않고 조용히 제 나름의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충격적인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북한의 핵개발 분야 종사자들은 말 그대로 지옥 같은 환경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우라늄 탱크 속으로 내몰리고 우라늄 분말과 먼지가 공기 중에 무수히 떠다니는 공간에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이들은 제대로 된 보호장비 없이 살인적인 노동을 강요받으며 그 위험한 환경 속에서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우라늄의 유독성 물질이 그들의 폐와 피부를 파고들었고 시간이 지날수록 건강은 급격히 악화했습니다. 분강지구 물리전문대학 출신 약 100여 명의 연구자들이 인근 영변 핵시설에서 일하다가 방사능에 노출된 사례는 특히나 끔찍하고 참혹했죠. 이들은 방사능에 장기간 노출된 후 정신이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일부는 환각을 보고 소리를 듣는 등의 증상을 보였고 더 나아가 인지능력의 저하와 정신적 불안정 상태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들의 가족들은 불임과 기형아 출산 문제로 고통받았고 결국 차례차례 죽어나갔었죠. 저는 이와 관련된 사례들을 수집하고 더 깊이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연구자들이 당의 통제를 벗어나려는 시도조차 하지 못하는 현실은 저를 더욱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감시와 통제의 눈길을 피해 그들의 상태를 은밀히 기록하고 조사하면서 제 마음속에서 공화국에 대한 믿음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특히 분강지구에서 벌어진 비극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이는 체계적으로 이루어진 방사능 실험의 일부였습니다. 저는 그들이 단지 피실험체로서 사용되었을 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위험한 실험의 최전선에 내몰렸습니다. 그들은 공화국의 연구를 위해 희생된 것입니다. 방사능에 노출된 연구자들의 삶은 더 이상 삶이라고 부를 수 없었습니다. 하루하루가 고통의 연속이었고 그들의 육체와 정신은 점점 쇠약해져 갔습니다. 그들의 가족들 또한 이런 끔찍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불임 문제로 인해 자식을 낳을 수 없게 된 부부들과 어렵게 태어난 아이들마저도 기형아로 태어나 짧은 생을 마감하는 사례가 속출했었죠. 이런 사실을 알게 된 후 저는 더 이상 과학자로서의 자부심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제가 속해 있는 이 체제는 인간의 생명과 존엄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람들을 도구처럼 사용하고 버리는 모습을 보면서 제 내면은 분노로 가득 찼습니다. 핵시설 내의 연구자들은 누구 하나 제대로 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방사능에 노출된 이들은 스스로의 상태를 인지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고 설령 인지하더라도 그 사실을 알릴 방법이 없었습니다. 보고를 한다면 그 즉시 감시의 대상이 되었고 그 후엔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체제에 불만을 품거나 문제를 제기하는 순간 그들은 사라질 뿐이었습니다. 영변에서 일하던 한 연구자는 방사능 노출로 인해 시력과 청력을 거의 잃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연구를 할 수 없게 되었고 결국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가족의 죽음과 황폐해진 고향이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기형아를 출산했지만 아이는 오래 살지 못했습니다. 그는 끝내 미쳐버렸고 자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제 마음속에 깊은 상처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었죠. 이런 일들이 공화국 전역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은 저를 엄청난 무력감에 빠뜨렸어요. 핵과학자로서 저는 이 모든 상황을 직시해야 했지요. 저 또한 방사능에 노출된 위험에 놓여 있었고 언제든지 그들과 같은 운명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이 체제를 떠날 수도 없었었죠. 공화국에서 벗어나려는 시도는 곧바로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결국 저는 이 현실을 견디며 살아남아야 했지요. 하지만 제 내면의 분노와 반발심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결국 저는 공화국의 핵개발 계획을 중지시키기 위해 저 나름의 방법을 강구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 체제 하에서는 인간의 생명과 존엄성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과학자가 아닌 공화국의 희생양으로서 남아있는 연구자들을 구하기 위한 길을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길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전느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점점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하고 위험을 무릅쓰고서라도 그것들을 내부에 전달하려 노력했죠. 제 인생은 이제 과학자로서의 길이 아닌 공화국의 진실을 세상에 알리는 길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해야 할 일이라고 믿었습니다. 제가 공화국의 비밀을 캐내어 외부에 알리려 했던 노력은 오래 지나지 않고 내부자의 고발로 간부들의 귀에 들어가고 말았죠. 사실상 저의 행동은 처형감이었지만 당국은 나를 바로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나의 능력이 너무 뛰어났기 때문이죠. 재수없이 보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입니다. 저 같아도 뛰어난 인재를 순식간에 죽이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저를 단순히 제거하는 것은 체제에 손해가 될 것이라 판단했는지 당국은 나를 가장 험지로 꼽히는 길쭉은 풍계리로 발령냈습니다. 풍계리는 핵실험이 주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곳으로 그곳으로 발령받았다는 것은 사실상 서서히 일만 하다가 죽음을 맞이하라는 의미였죠. 처음 풍계리에 발령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 역시 그 의미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참 잔인한 놈들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생각보다 저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뭔가 근거 없는 자신감이 솟구쳤죠. 난 언젠가 반드시 이곳에서 탈출할 것이고 더 이상 체제의 소나기에 잡혀있지 않을 것이라는 막연한 확신이 제 안에서 피어났죠. 풍계리에 도착했을 때 저는 그곳 주민들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마을 사람들 대부분이 방사능에
어느 정도 피폭된 상태였고, 어린 아이들 중 상당수가 선천적인 장애를 갖고 있었죠. 그들은 이곳에서 이루어지는 핵실험의 위험성을 직접 몸으로 겪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민들은 눈에 띄게 건강이 악화되어 있었고, 피로에 찌들어 있었으며, 얼굴에는 두려움과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풍계리에서의 삶은 단순한 고난을 넘어 생존 그 자체가 어려운 현실이었죠. 풍계리에서 저는 절박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을 탈출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버티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었죠. 내가 다시 평양으로 돌아가고 궁극적으로는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자 저는 이곳에서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죠. 그리고 그것은 연구에 몰두하는 것이었습니다. 풍계리의 연구 환경은 여느 때보다도 열악했습니다. 실험 장비들은 오래되었고 방사능 보호 장비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았습니다. 방사능 수치는 항상 위험 수준에 달해 있었으며 연구자들 사이에는 더 이상 연구의 목적조차 잊혀진 채 그저 하루하루를 견디는 것이 전부가 되어버린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죠. 하지만 저는 이런 상황에서조차 연구에 몰두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곳에서 인정받아야만 내가 다시 평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죠. 연구에 집중하면서도 저는 계속해서 주변 환경을 관찰했습니다. 풍계리 주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과 그들이 처한 절망적인 상황을 잊지 않기 위해서였죠. 이곳에서 이루어진 핵실험들은 주민들의 삶을 완전히 망가뜨렸습니다. 방사능은 마을 곳곳에 스며들어 있었고 주민들은 그 피해를 고스란히 감내해야만 했습니다. 방사능에 오염된 물과 공기는 주민들의 건강을 서서히 잠식해갔고 특히 어린아이들에게는 더욱 치명적이었습니다. 장애를 가진 아이들이 많았고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이미 방사능에 노출된 상태였던 것입니다. 풍계리에서 저는 새로운 연구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공화국의 핵개발을 한층 더 진전시키기 위한 비밀 연구였으며 그 중요성 때문에 많은 압박이 뒤따랐죠. 그러나 저는 오히려 이 기회를 활용하여 연구에 몰두했습니다. 내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야 했고 그 결과는 곧 나의 생명과 직결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연구에 집중하면서 저는 점차 성과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풍계리의 연구 환경은 열악했지만 그 안에서도 저는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해 나갔습니다. 이곳에서 이루어진 연구는 공화국의 핵개발에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었고 그 덕분에 저는 간부들로부터 점차 인정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저의 연구는 점점 더 큰 성과를 내기 시작했고 그 결과는 제가 다시 평양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발판이 되었습니다. 결국 그렇게 저의 노력이 결실을 맺었지요. 공화국은 나의 연구 성과를 인정하고 저에게 중국으로 유학 갈 기회를 제공해줬어요. 이는 풍계리에서 벗어나 새로운 환경에서 연구를 이어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죠. 물론 이 기회가 저에게 주어진 이유는 단순히 나의 능력 때문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공화국은 나를 감시하고 통제하기 위해 더욱 가까이 두려고 한 것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풍계리에서의 경험은 나에게 많은 것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체제의 비인간성,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삶을 파괴하고 있는지를 직접 목격한 것입니다. 풍계리를 떠나기 전 저는 마지막으로 그곳 주민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고통스러운 삶이 내 마음에 깊이 새겨졌고 나는 그들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 체제를 벗어나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풍계리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혼란스러운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나의 노력으로 인해 이곳을 떠나게 되었다는 기쁨과 함께 이곳에 남아있을 사람들에 대한 죄책감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하지만 나는 반드시 살아남아야 했고 언젠가 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서야 한다는 결심을 다시금 다졌습니다. 이후 저는 중국으로 유학을 떠나게 되었고 그곳에서 새로운 기회를 맞이했습니다. 이 기회가 나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알 수 없었지만 저는 앞으로의 길에서 절대 흔들리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풍계리에서 보낸 시간은 결코 잊을 수 없는 기억으로 남아있었죠. 그곳에서 겪은 모든 것이
나의 삶의 중요한 전환점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중국으로 떠나기 전 나는 마지막으로 풍계리의 산과 강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은 이제 나의 과거가 되었고 앞으로 나아갈 길은 여전히 불확실했지만 나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풍계리에서의 경험이 나를 더 강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체제에서 벗어나기 위한 나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나는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중국에 도착한 후 저는 마음속 깊이 탈북을 결심했습니다. 평양에서 풍계리까지 그리고 다시 중국으로 이어진 길은 저를 점점 더 강하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더 큰 자유를 갈망하게 만들었죠. 이제는 이 체제를 완전히 벗어나 한국으로 향해야만 했습니다. 그곳에서 진정한 자유와 새로운 삶을 찾아야 했습니다. 탈북을 위해서는 자금이 필요했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돈의 중요성을 저는 중국에서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운 좋게도 중국에 도착한 직후 저는 함호화폐 시장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제 타고난 두뇌는 빠르게 이 시장의 원리를 파악했고 저는 수익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암호화폐의 변동성을 이용해 투자에 성공하자 생각보다 빠르게 상당한 자금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이 자금이 탈북 계획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탈북은 결코 혼자서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중국에 있는 조선족 조직들을 조사했고 그들 중 일부를 돈으로 끌어들였습니다. 그들은 저를 도와주겠다고 약속했고 저는 그들의 도움을 받아 탈북 루트를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수많은 위험과 고난이 따랐습니다. 언제든지 발각될 위험이 있었고 그 순간 저는 다시 북한으로 송환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저에게는 오직 앞으로 나아가는 길만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드디어 탈북이 성공했습니다. 저는 마침내 한국 땅을 밟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의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도착한 후 저는 또 다른 충격을 받았죠. 모든 것이 너무나도 달랐고 너무나도 놀라웠습니다. 먼저 한국의 도시 풍경은 저를 완전히 압도했습니다. 높은 빌딩들과 깨끗한 거리, 그리고 거리 곳곳에서 느껴지는 자유로운 분위기. 북한에서는 결코 볼 수 없었던 모습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자유롭게 걸어다니고 휴대폰을 보며 웃고 떠드는 모습은 저에게는 전혀 다른 세계처럼 느껴졌습니다. 거리에는 상점들이 즐비했고 그 안에는 북한에서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다양한 물건들이 가득했습니다. 특히 식료품점에 들어갔을 때 끝없이 펼쳐진 신선한 과일과 채소, 각종 음식들이 저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북한에서는 기근과 식량난에 시달리며 기본적인 생존조차도 어려웠는데 이곳에서는 모든 것이 넘쳐났습니다. 처음에는 정착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생활 방식에 적응하는데 꽤나 시간이 걸렸죠. 같은 민족이지만 참으로 다르더군요. 언어만 같을 뿐 문화 자체는 제가 받아들이기에 너무나 신기하고도 놀라운 게 많았어요. 특히 사람들 간의 소통 방식과 사회적 규범은 북한과 너무도 달라 당황스러웠습니다. 북한에서는 철저히 통제된 사회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자유로운 사회에서의 생활이 낯설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알 수 없는 순간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의 삶은 저에게 새로운 도전이자 기회였습니다. 저는 다시 공부를 시작하기로 마음을 먹을 수 있었죠. 특히 수학과 과학에 대한 열정은 여전히 제 안에 살아 있었습니다. 저는 수능을 준비하기로 결심했었어요. 탈북민 전형으로 대학에 들어갈 수도 있었지만 저는 그것을 선택하지 않았죠. 제 실력을 시험해보고 싶었고 한국 학생들과 동등한 조건에서 공평하게 경쟁하고 싶었습니다. 수능을 준비하는 과정은 역시 쉽지 않더군요. 한국 교육의 수준은 제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높았습니다. 특히 한국 학생들의 학습 속도와 깊이에 놀랐죠. 북한에 오면 다 인재였을 겁니다. 그들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뛰어났고 이는 저에게 큰 자극이 될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에서의 고된 경험과 풍계리에서의 험난한 시간을 버텨낸 저에게는 결코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매일같이 도서관에 틀어박혀 공부했고 그 결과 일반 전형으로 명문대학에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대학에 입학한 후 저는 계속해서 1등을 유지했습니다. 제 학문적 성과는 저를 뿌듯하게 만들었지만 그만큼 한국 학생들이 보여준 학문적 열정과 성과에도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훌륭한 경쟁자들이었고 그들과의 경쟁 속에서 저는 더욱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교육 시스템은 정말로 체계적이고 학생들에게 많은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저는 그 시스템 안에서 자유롭게 연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고 그 기회를 최대한으로 활용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핵 개발에 종사하는 과학자가 아닌 세계의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연구를 하고 싶다는 강한 열망을 품고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오로지 파괴와 위협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만을 해왔지만 이제는 인류의 미래를 밝히는 데 기여하고 싶습니다.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 저는 대학에서 계속해서 연구를 이어가고 있으며 더 나아가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과학자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온 후 저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단지 학문적인 것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자유의 가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북한에서는 결코 느낄 수 없었던 자유와 평화의 소중함을 이곳에서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살아오면서 체제의 억압 속에서 잃어버렸던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되찾은 느낌이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삶은 여전히 저에게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제공합니다. 저는 이제 그 도전을 즐기며 앞으로 나아갈 길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과학자로서 그리고 자유로운 한 인간으로서요. 저는 이 세상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끊임없이 나아갈 것입니다. 북한에서의 경험은 저를 강하게 만들었고 그 강함을 바탕으로 저는 이제 새로운 세상에서 제 꿈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바로 유엔 기구에서 일하며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이 목표는 단순히 개인적인 성공을 넘어 저와 같은 고통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더 나아가 전 세계의 평화를 지키기 위한 사명을 띠고 있지요. 한국에서 공부하며 느낀 것은 과학은 그 자체로 강력한 도구라는 사실입니다. 북한에서는 그 도구가 파괴와 억압의 수단으로 사용되었지만 저는 이제 그것을 인류의 번영과 평화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위치에 서고 싶습니다. 유엔 기구에서 일하며 전 세계가 직면한 다양한 문제들, 특히 핵무기 확산 방지와 같은 중요한 과제에 대해 과학적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기여하고 싶습니다. 저는 학문적 성취뿐만 아니라 실제로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겪었던 모든 일들은 저를 이 자리까지 오게 했고 이제는 그 경험들을 활용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유엔 기구에서의 역할은 단순히 책상에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현장에 나가 문제를 해결하고 각국의 과학자들과 협력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이를 위해 저는 한국에서의 학문적 성취를 기반으로 국제적인 무대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능력을 쌓아나갈 것입니다. 유엔 기구에서의 일은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북한에서 살아남았고 풍계리 같은 최악의 환경에서도 끝까지 버텨낸 경험이 있습니다. 이 경험들은 저에게 강인한 정신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길러주었죠. 유엔 기구에서 일하게 된다면 저는 이 능력을 최대한 활용해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들을 제거하는 데 기여하고 싶습니다. 특히 저는 핵 확산 방지를 위한 국제적인 협력과 기술 개발에 중점을 두고 싶습니다. 북한에서 핵과학자로 일하면서 겪었던 경험들은 제가 그 분야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핵무기의 위험성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저는 그것이 더 이상 세계 평화를 위협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앞으로 저는 유엔 기구에서 일하기 위해 필요한 자질을 갖추고 더 많은 노력을 할 겁니다. 반드시 성공시켜야지요. 사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대학에서의 학문적 성취는 시작에 불과하며 더 많은 연구와 국제 경험을 쌓아야 한다고 보거든요. 이를 위해 저는 다양한 국제 컨퍼런스에 참가하고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과 교류하며 지식을 넓혀갈 계획입니다. 또한 다양한 언어를 습득하고 국제관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것도 중요한 목표입니다.
저는 유엔기구에서 일하면서 저와 같은 배경을 가진 사람들에게 영감과 희망을 주고 싶습니다. 고통스러운 과거를 겪었지만 그것을 극복하고 더 큰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사람 사는 게 뭐 별거 있나요? 제가 노력한 만큼 결과가 따르겠죠. 이야기가 너무 길었네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진호님의 포부와 소중한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진호님 같은 사람들이 세상에 많아질수록 정말 살기 좋은 나라가 될 것 같네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